대표님께서도 역시 의견은 좀 앞서 저희가 이제 들어봤던 여러 가지 전문가님들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 게 엔비디아가 일단은 좀 조정을 받을 수는 있는데 한 2, 3개월 정도? 그렇지만 이제 방향 자체는 위쪽으로 열려 있는 거는 변함이 없다라는 관점이신 거죠? 아직 카드가 남았어요, 엔비디아는. 어떤 카드요? 액면 분할. 아, 분명히 그걸 그러니까 액면 분할까지 한 대도 못 가면 이제 끝납니다. 네. 그 카드가 아직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빠졌을 때 쓰느냐, 거의 뭐 800불, 900불 왔을 때 쓰느냐. 액면 분할 카드를요? 예. 이거는 뭐 그 대주주 이해 당사자들의 싸움일 테니까 이거를 결정하는 게 이제 금리 인하 때까지 조정할 때 썼나 아니면 급등해갖고 액분하고 나죠. 옛날 애플이나 테슬라가 액면 분할을 언제 했나를 스토리텔링으로 딱 보면 감이 나오실 겁니다. 언제였어요, 대표님? 저는 주가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마디로 급등할 때 네. 쪼개갖고 희석화시켜서 팔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단위가 예를 들어서 그 테슬라 같은 게 지금은 뭐 200불, 300불인데 막 700불, 1000불 갈 때 그때 액분을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가격을 낮춰요. 네. 그러고 나서 또 거기서 다시 재작업 들어가고 애플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마디 때 해요. 100불이 밑에 있다가 100불 넘을 때 뭐 500불, 1000불 이런 마디 때 많이 상징적일 때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분명히 액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액분 카드가 나오기 전까지는 끝나지는 않은 것 같고 대신 이게 우리나라 소부장 주가를 결정을 해요. 소부장 주가를. 좀 뭐라 그럴까 실전에서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제가 한 달 동안 사이클에서 SK 하이닉스를 13만 1,000원, 2,000원에서 14만 5,000원 이게 수익률이 구작 키우는 게 제일 컸고 오히려 한미반도체니 HPSP니 AD테크놀로지니 하나마이크론이니 이런 종목들은 수익이 크지 않았어요. 네. 오히려 HSP는 오히려 따라가면 마이너스 나고 실적이 뒷받침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한미반도체 상한가 친 게 매도자 시각은 이거 팔아먹는 수법으로 된 거예요. 오히려 그 사이에 한 2주간은 오히려 초전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원격 진료라든지 아니면 또 지주사 이런 테마주들 하는 게 훨씬 더 수익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부장 주가도 보면 참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참 기로에 있습니다. 자, 이것도 날 것으로 또 설명을 한다 보면 여러분들 지금 모펀드가 왕창 보유하고 있으면서 주가 관리하고 있는 대표 종목들을 소부장주로 압축한다면 이런 명단이 나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를 10만 원 초반대 사서 15만 원대 매도하자라는 전략을 말씀을 하셨었는데 오늘 종가가 14만 9천 원이니까 지금은 또 살 시점은 아닌 거네요, 대표님. SK 이제는 하이닉스는 14만 원에서는 매력이 없어요. 다시 또 조정을 받았을 때 매력이 생기는 거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6개월 코스로 SK 하이닉스는 14만 원 아래 내려오면 해볼래요. 그러려고 하면 안 할래요. 네. 15만 원에서 그거 더 올라간다고 해서 뭐 5천 원, 만 원 뛰기 안 할래요. 네. 오히려 그거 하느니 이 종목들 중에 많이 빠진 거 할래요. 뭐 HPSP, 한미반도체, 동진세미케, 한소케미칼, 리노고, 이오테크닉스,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들 다 보세요. 한미반도체 고점 치고 흘러내려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 우하향입니다. 실적 뒷받침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내일 엔비디아가 만약에 올라서요. 저는 여기서는 하나마이크론 찍어보고 그러겠습니다. 한소케미칼, 하나마이크론. 요거는 대장이에요. 대장은 또 수익이 잘 안 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하나의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또, 뭐 그런 것까지 보냐라고 그러는데. 네. 지금 저승사자가 떴어요. 저승사자? 네. ETF? 뭐 전반적으로 대차 매매에 대해서 감사원이 네. 저승사자를 뭐 한국투자공사 연기금 모든 데다가 떴다는 얘기는 모든 게 올 스톱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시점에 왜 그걸 떴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운영자들은 뭐밖에 못하냐? 대차 매매밖에 못해요. 신규 투입보다 빌려주는 것밖에 못해요. 그럼 빌려주고 사는 건 결제해갖고 어떤 데는 공매도 때리거나 뭐 뭔가 그 주가의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 에너지가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2달을 결정할 것 같아요. 제가 농담 삼아서 금융권의 정권 교체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교통 정리가 계속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 감사원의 그 이게 확산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3월 말까지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적자 연속 기업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 것도 이 감사 보고서도 요번에 회계사들이 그때는 넘어갈 건 잘 그냥 서로들 이렇게 넘어가는 게 많았거든요. 요번에는 알짜 없을 것 같아요. 왜 이번에는 얄짜 없을까요? 요번만큼 정권 교체의 불확실성이 높은 때가 없는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 색깔이 3개냐 4개냐고 네. 중심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내 뒷배가 없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불안하겠죠. 그러면 원칙대로 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민낯 들어가는 세상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황당한 경우가 막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거래 정지돼? 심지어는 이런 회계사 리스크도 우리는 또 지금 민낯이 드러날 때 3월 말까지는 고민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이게 제거법으로 제거 하다 보면 남는 것 중에서 압축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거기에서도 급등한 거보다는 바닥을 기고 있는 것들 중에 수급 들어오는 거를 찾아서 게릴라 전투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게 3월에서 5월까지 시장을 지배할 것 같고 네. 지수는 갇혀 있을 것 같고 미국은 그동안 독야청청했는데 이제부터 엔비디아를 분기점으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할 때까지 이격 조정하느냐. 여기서 이격 조정이라는 거는 엔비디아 기준으로 10, 20, 30 빼는 겁니다. 퍼센트로요? 예. 여러분들 아유 그 정도까지 빠지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빠집니다. 조정하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예. 네. 테슬라는 고점에서 몇 프로 빠진지 아십니까? 얼마나 빠졌죠, 대표님? 40% 빠졌어요. 테슬라가 40%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엔비디아를 갖고 이것도 4등분 법칙으로 제가 이건 미국 시장 나스닥도 같이 보면서 하는데 네. 한번 미국 시장이 어디까지 조정할 수 있는가를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시죠. 엔비디아를 10불, 20%, 30% 빼보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러면 벌써 10%대를 어저께 찍었습니다. 677불이에요. 20%가 596불이에요. 30%가 500불이에요. 전에는 400불 깨면 사고 500불이 저항이었다가 이게 5, 6개월 움직였었거든요. 그리고 났는데 연초 특히 1월달 5일부터 이렇게 급등해서 40% 급등해서 저점에서는 90% 올라갔습니다. 네. 이게 500불까지 빠지면 어떡하려고요? 이런 생각을 하나도 안 하잖아요. 만약에 500불까지 빠졌다는 얘기는 3개월, 5개월 동안 이격 조정해서 나스닥이 급락했다. 인덱스로 10% 이상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아이, 설마 그러겠느냐. 이게 요 75% 능선을 어떤 일이 있어도 깨면 안 돼요. 650가 680 나쁘게 나왔어도. 대표님, 이격 조정이라는 게 어떤 악재가 나타나서 빠지는 게 아니라 너무 급하게 올라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세요? 그렇죠. 차익 조정하고 네네. 그러니까 여기도 파생 시장에서 하방 옵션 레버리지를 먹기 위해서 본 대차 매매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싸게 사서 올려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6개월 네. 전략이거든요. 그 사이에 급하게 레버리지는 다 털리고 나가는 거죠. 우리가 삼성전자를 거기 이용하는 거거든요. 풋옵션 하방 수익 극대화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5 내지 10% 빼버리고 나중에 땡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현보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풋 변동성에 근데 우리 투자자들은 거기에서 당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엔비디아를 테슬라 같이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테슬라도 보세요. 이 100불짜리가 300불까지 간 다음에 지금 A, B, C, D, E 파동으로 무려 40%까지 뺐습니다. 설마 있죠? 한번 보세요. 제가
275불 깨면 이거 절대 안 됩니다라는 게 이 상승 추세 해소음 구간이거든요. 이게 엔비디아로 치면 650, 670불이에요. 네. 이거 훼손하면 안 되죠. 그러면 어디까지 빠질지는 그때마다 논리가 나올 거라고요. 그거 미리 판단 못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테슬라가 편해요. 오히려 테슬라가. 매매하기가. 예. 네네. 지금 얘도 220과 180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런데 수익률 게임은 그래도 얘가 편해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제부터 차익 변동성, 그러니까 풋옵션이 이기냐, 콜옵션이 이기냐. 그거를 보셔야 될 겁니다. 어디가 집중되나. 요거를, 그게 나스닥을 결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은 이 15,000을 절대 깨면 안 됩니다. 이게 절대 불가침의 영역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훼손하면요. 네. 금리 인하 때까지 미국 시장은 조종이다. 그러면 오히려 중국 시장, 우리 시장이 더 좋아집니다. 미국 시장이 조정받는데 우리가 좋아질 수 있어요? 네. 중국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뭐 우리 미국 올라 때 같이 올라갔습니다. 예? 네. 왼수였죠. 오히려 거기서 빠져나온 그 간단히 해서 아시아권의 운영 자금들이 미국 투자 비중을 줄여갖고 우리나라나 중국 베팅할 수 있다라는 일본에 그러면 미국이 조정하면 일본도 조정하는 겁니다. 네. 그럼 이 자금이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뭘 들어올까요? 그럼 IT 죽을 때 또 지주사 관련되거나 아니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건 죽여버리고. 네.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3개월 동안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이 저는 갈림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갈림길 때는 미리 예측하지 말고 현금화 시켜놓고 내일 아침에 가는 플러스 방향에 따라 붙는 겁니다. 마이너스 방향은 터는 게 정답이고. 그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새는 머리 생각하시는 분이 투자가 엮여요. 똑똑하신 분들이. 네.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면서 시세에 따라서 이게 이로 움직이네. 그쪽으로 초기에 그것도 바닥권에서 그 매매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일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전에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 가이던스까지 보고 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방향을 잡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정리를 좀 길게 해봤고요. 이번에는 최근에 이제 지주사들이 사실 이제 저 PBR 주다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올랐었는데 대장주들의 시세 차익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종목들을 좀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재매수 영역 여쭤봐도 될까요, 대표님? 각 종목마다 네. 이것도 4등분 한번 해보시죠. 종목마다요? 예. 그래서 보는 시각 120, 그러니까 이 그림을 로직을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 제가 모를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생각하지 말고 상승폭을 일로 놉니다. 네. 시간을 일로 놔요. 그러니까 시간을 4등분해서 시간의 반, 가격의 반을 지지하는지 붕괴하는지 이거 갖고 판단합니다. 상승 일진폭이 몇 프로 나왔는지 그 다음에 75%이 빨간 선이 유지되면 이거는 요게 고점이 아니고 추세가 계속 상승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이걸 깨서 이 50% 중심값 수준까지 오면 기간 조정이면서 바로 안 갑니다. 근데 네. 매수는 50에서 25% 사이에서 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설명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주사라든지 전번 시간에 우리가 삼성생명 금융지주 이렇게 하고 삼성물산이니 삼성생명이니 이런 종목들과 삼성화재까지? 예, 네. 이런 것들을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언제 사야 되는지를 결정할 예. 수 있으니까. 네. 6만 원에서 오늘 8만 9천 원 뭐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요 예를 들어서 8만 8천 원이 고점이 이걸 일로 놓는 거예요. 그럼 중심값이 어디예요? 7만 5천 원이죠. 121선은 7만 원이에요. 요번에 눌림목이 7만 7천 원이에요. 직전 고점 의미 있는 전이 7만 5천 원이에요. 이 종목은 7만 5천 원과 7만 7천 원 21선에서 변동 주면 사겠습니다. 요 120선까지는 안 빠진다. 여기에는
금융지주의 중심 에너지가 삼성전자 8.5가 어떻게 되냐의 핵심이 있기 때문에 크게 빠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삼성생명의 차트를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리고 여기 상승 진폭도 중요해요. 얘가 만약에 100%라면 변동이 클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50%대이에요. 그러니까 더 갈 여력이 있고요. 현대차도 59%인데 저는 22만 원 오면 사겠습니다. 요거는 왜 얘는 절반을 보세요? 딱 절반. 오늘 75% 능선을 붕괴했습니다. 아, 요게 빨리 지지해야 돼요. 네. 그러면 24만 5천 원이 저항이면 그동안 17만 원과 22만 원에서 놀다가 22만 뚫어갖고 26, 7만 원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무거운 게 59% 나갔어요. 기하하고요. 그러면 이 중심값이 다음 눌림목 지지선. 근데 그게 21선이라고 봅니다. 다 정별됐어요. 요 선을 지지선을 해서 박스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삼성물산을 보시죠. 122선 12만 원이에요. 네. 여기까지 절대 안 옵니다, 이제. 그러면 15만 원이 저는 강력한 하단이 지지선이 되나만 검증할 거예요. 그럼 15만 원, 20만 원에 15만 원과 20만 원. 이거 잘못됐네요. 3번 생명 네네네. 아닙니다. 네. 거기에 딱 15만 원, 그러면 17만 5천 원이 딱 반 아닙니까? 요새 17만 원에서는 이거 따라가는 거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도 전략이고 15만 원, 14만 원, 얘도 21선에서 지그재그 파동이 나오나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KT, 공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이 무거운 종목이 요새 한국전력과 같이 급등을 했습니다. 얘는 4만 원대에선 매도, 3만 5천 원 오면 매수. 저는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래서 정별된 거는 20일 이평선이 이번에 중요한 의미 있는 지선이 되나 보겠습니다. 한국전력, 얘도 2만 원과 2만 1천 원입니다. 지금 2만 3천 원, 2만 5천 원에서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이것도 우리 방송 보시면 절대 사기 싫었을 때 이런 것도 억대로 사놓으면 수익 납니다. 16,000원, 17,000원대 사기 싫으시죠? 그런데 이거 사놓고 내년 4월에 분명히 두 가지. 지금 사람 자릅니다와 내년 4월 달은 총선 다음에 요금 반드시 인상이 있다. 종기요금 인상. 대표님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주가 상승이. 굉장히 빨리 왔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못 맞춰요. 대신 4월 달 보고 작년 때 투자한 분이 오히려 이런 종목과 공격하고 최고 수익률 준 거예요. 삼성전자 SK하니 저리 가라요. 네.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이제는 트레이딩 구간이에요. 요렇게. 그러면 이쪽 섹터에서 아직 못 간 것들이 있어요. 공기업 관련주. 아니, 라더년 때문에 아. 급락했던. 요번에 거기선 다우기스 올랐고 키움주권 올랐어요. 네. 그것도. 그러면 삼천리 도시가스들이요. 서울가스 아직 못 갔어요. 이것도 수급이나 뭔가 조건이 바뀌면 또 이 한국전력이나 KT같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내시는 게 이러한 가땅에서 이러한 저 PBR주나 실적 뒷받침되는데 이렇게 뭔가 노이즈가 있어서 떨어진 종목들은 투자자들이 뭐라 그럴까요? 사고 싶어도 안 사게 돼요. 이 각인 효과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걸 왜 사? 네. 그런데 마치 카카오가 4만 원, 3만 원 될 때 안 사더니 6만 원 되면 살라고 그래요. 그와 비슷한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일반적 심리가 치떨릴 때 대표님,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고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그러니까 그럴 때 사는 게 아닐까요? 그거는 네. 트레이딩 투자자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달리는 말일 때는 네. 기준선을 딱 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를 매매해요. 저라면 5만 5천 원 대주 잡고 하겠습니다. 잠깐 5만 원 훼손했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우선순위는 저는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어떤 관점에서요? 네이버 웹툰 상장? 나스타. 그런 끌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22만 원에 때려라. 지금 20만 원이죠. 20만 원 깨면 웬떡. 작년도에는 네이버가 더 낫어요. 네. 왜? 네옴시티 관련주였거든요. 사우디 왕세자가 또 네옴하고 막 이런 작년 기억해 보세요. 그렇지만 지금은 사실 재미를 못 봤죠. 예. 예. 18만 원, 22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은 더 작아요. 20만 원, 22만 원.
그러니까 상대 그 수익률 게임이 적기 때문에 다른 거 자꾸 중소형단에 뭔가 자동차 부품단이나 삼성의 M&A 가능성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는 게 수익률 게임 때문에 그렇거든요. 가성비 전략으로. 네. 그러니까 오히려 네이버 웹툰 모멘텀 나스닥이 오히려 카카오보다 나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위치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끌개가 있는 걸 자꾸 찾아내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삼성 스치는 거는 또 5G, 6G 분명히 끌개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삼성 쪽이 M&A 한다고 그러면 저는 통신 쪽이에요? 통신 쪽 같아요. 로봇이 아니라? 로봇은 작아요. 몇 조를 쓸 만한 기업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해외에 뭔가 이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는 나는 테슬라하고 협업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아이디어가 이재용 회장의 싱크탱크 쪽에서 있었으면 우리가 뭔가 또 글로벌 기업 성장하는데 참 큰 에너지가. 그럼 삼성전자가 10만 원 넘어갑니다.